안녕하세요. 쉽바람 길라잡이입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이번 정권이 또 바뀌게 되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부동산 정책을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 3분 동안 알려드리도록 하려니까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부동산 공약 중 가장 관심 있어 하는 것이 바로 세금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중 종부세와 양도세에 대해서 먼저 알려드리면 가장 탈이 많았던 종부세의 경우 재산세와 통합해서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을 개정하려면 시간이 좀 필요하겠죠? 그래서 통합 이전이라도 세부담 완화 조치를 실시한다고 해서 100%로 예정된 공정시장가액의 비율을 지금의 95%로 동결한다고 하니까 일단 5%만큼 종부세는 아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변한 게 지금까지는 주택의 개수를 기준으로 종부세를 중과했는데 앞으로는 보유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고 하니까 비싼 똘똘한 한 채보다는 대중이 선호하는 여러 채가 더 좋을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드니까 나중에 종부세 고지서 놓고 한번 비교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양도세의 경우는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을 한시적으로 최대 2년까지 배제해 준다고 하니까 이번에 다주택자로 있으면서 세금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셨다면 더 이상 욕심내지 마시고 이 기간 안에 정리하는 것도 방법인 것 같습니다. 왜냐고요? 아무리 정권이 바뀌었다고 하지만 지난날 호시절로는 다시 돌아갈 수 없을 듯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지난날을 회상하며 혹시라도 기대하고 있으시다면 그 욕심 이제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취득세의 경우도 주택을 처음 구입하는 사람에게는 취득세 면제 또는 1% 세율을 적용한다고 하고 다주택자의 누진세율도 완화한다고 하니까 주택 구입 계획이 있는 분들에게는 참 좋은 소식이 아닐 수 없을까 합니다. 세금은 뭐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다음으로 관심이 많은 재건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제 웬만한 일기 신도시의 경우에는 보통 20년이 훌쩍 넘어서 재건축을 추진하려고 하지만 대부분 20층 이상으로 용적률이 많게는 230%나 돼서 재건축 사업성이 전혀 나오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번 공약에서 역세권의 경우 용적률을 500%까지 상향 조정한다고 하니까 그동안 없어서 못했던 사업성이 저절로 생기게 되어서 잘만 추진하면 남들 부러워하는 신축 아파트 하나는 생기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이 하나 있죠? 바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라는 것인데요. 재건축하고 남은 이익의 최대 50%까지 정부가 환수한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재건축 투자 시 주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의 돈줄인 대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건 좀 섭섭한 공약이 아닌가 싶은데요. 대출 받을 때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금의 비율인 LTV는 80%까지 해준다고 하면서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액 비율인 DSR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없었기 때문이죠. 이렇게 되면 고소득자가 대출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구조가 되어서 결국 소득이 적은 사람은 대출받아 집 사기가 지금만큼 어렵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탈만했던 임대차 3법 이야기인데요. 계약갱신 청구권으로 인해서 2+2년이 된 전세 기간을 다시 2년으로 되돌리기로 하였고 임대사업자에게는 너무 과하다면서 정부가 뺏었던 세제 혜택을 이번엔 다시 늘려서 전월세 시장을 안정화시키겠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건 좀 기다려야 할 듯 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만 바뀌었지 원내 다수당이 민주당은 그대로이기 때문에 법을 개정하려고 해도 다수당이 반대가 예상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드니까요. 여기까지 차기 대통령 윤석열 당선인의 부동산 정책 방향이었습니다. 다들 참조하셔서 현명하게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